김원중 의원님 나오셔서 군중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연안지역 오염 등으로 날로 어장이 항폐되어 가고 어업은 전업으로 하는 어가들의 소득은 줄어들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어종도 다양했지만 오늘날 갑오징어나 죽상어, 꼴뚜기, 빈둥어 등 많은 어종이 자취를 감추어 가고 있습니다. 도리포와 닭섬 지선의 고막, 바지락, 대롱, 맛 등 폐류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연안오염 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 도리포 앞바다의 싹쓸이 어업이 일명 돼지어망, 즉 소형 저인망 어업이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고기 취업까지 남해가는 불법업이 저항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전면 닭섬 지선에 있는 바다모래 채취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모래는 채취하면 홀이 생기고 조류 등에 의하여 인근의 모래를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류나 폐류는 모래톱에 산란을 할 수 없습니다. 산란을 해도 모래를 썰어가 버리면 치어를 생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바다모래 채취의 결과가 어패류 서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연안에 모래가 많이 산재해 있지만 자치단체들이 바다모래 채취 허가를 해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모항군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업 근절을 위해 어떠한 조치들을 했으며 단속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어족자원 증대를 통한 어민 소득 증대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닭섬 인근 모래 채취 허가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향후 어족자원의 보호와 관련한 바다모래 채취 허가 제한에 대한 보관이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르는 어업으로 육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앞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연안어장은 날로 항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 기르는 어업을 확대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해전면의 금산간적지일 때는 표층을 걷어내면 모래가 많이 매장되어 있고 모래를 파면 정제된 바닷물이 유입되어 천혜의 바다 물고기 양식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모항군이 주도적으로 금산간척지 일원에 스마트 육상복합 양식단지를 개발하여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여 어민소득 증대를 꾀하고 나아가 기농촌자 등의 유입도 고려하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자연 여건을 고려한 모항군의 기르는 어업 육성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어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만서입니다. 평소 우리 군 해양수산 발전과 어민 소득 증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김원중 의원님께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업 근절을 위한 조치와 어족 자원 증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불법업 근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무허가 어업 등에 대해서 2017년도에 12건, 2018년도에 18건의 불법업을 적발하여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리포 앞바다에 설치되어 있는 대지어망은 합법업인 연안 계량 안강망업으로 단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불법어구 사용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남도와 서해업 관리단 등 유관기관의 협조하에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불법업 근절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매년 감성돔, 농어 등 치어 50만 마리 이상의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있으며 낙지목장 조성 사업과 주꾸미 해상가들이 부화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낙지목장 조성 사업은 2015년부터 5개소 42헥타를 조성하였으며 올해는 총 10개소 67헥타로 면적을 확대하였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낙지목장 시설을 관리하고 포획을 금지하는 등 자율적인 자원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해 양식어장 정화 사업과 갯벌 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제면 닭섬지선 바다모래 채취 제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제면 송송이 도립합 닭섬지선은 광업권자가 규사 채광을 목적으로 1983년부터 현재까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규사를 채광하고 있으며 허가 기간은 2019년 2월 13일까지입니다. 위 해역은 다수 어업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광으로 인한 어업 생산량 감소와 어업 해양환경 피해가 우려되어 2006년 공유수면 점사용을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광업권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군이 2010년 11월 대법원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간의 채광에 따른 어장 황폐화와 수산자원 감소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환경조사 영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에서도 2016년부터 골재 채취에 따른 수산자원 및 어장환경, 해양환경 분석 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과학적인 용역 결과와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제면 금상 간척지 스마트 육상 복합 양식단지 개발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양식 복합 단지 조성은 주민 제한 사업으로 건의되어 지난 11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지 매입 및 기반 조성 등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어 군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추진 불가 심의하였습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양식단지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연차적으로 기르는 육상 양식업을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공모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양식업 육성 사업에 어업인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군 양식 환경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어종인 바리류 양식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바리류 2개소에 대해 사업자를 모집하여 개소닭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성과에 따라 지원량을 확대하여 고부가가치 양식업 개발과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고 질의하시고, 예, 김원중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죠. 과장님, 그 답변은 고생하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그 불법 감시를 철저히 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적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물코 그 규적 강화를 법령 등을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닭섬지선에 아니야 도리포 지선 앞바다에 있는 지금 대지어망, 일명 연안 계량 안강망인데요. 그쪽 그물코가 지금 현재 25mm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지금 모 의원님께서 18mm까지 더 낮춰야 되라는 그런 건의도 지금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에 의견 제출했는데 저희들은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25mm가 아니라 35mm까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확대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좀 그물코 규격을 좀 더 좀 낮춰달라 18mm까지 이렇게 지금 건의한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거기에는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제 본 의원 생각은 그물코 규격을 더 확대해서 치어가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했고요. 또 하나는 그 바다모래 채취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019년 2월 13일까지 허가를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 답변 네. 내용 보면 그 우리 군에서는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 환경 영향 조사 영향을 시행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려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2월 10일 때는 다시 허가를 연장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 허가가 2017년도에 현재 신규 허가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초에 내준 것도 결국 이제 연장 허가를 내준 건데요. 그분들이 당초 저희들한테 규사 채취량은 19만 9,920 누배를 채취하겠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허가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현재 한 10만 3천 금년 말까지면 약 한 11만 누배 정도 될 걸로 아는데 앞으로 한 9만 누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지금 계속 1년 단위로 지금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왜 그 말을 드리냐면 지금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어요. 공유주변 점사용 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 되게 하려면 그 대법원에 패소하셨지 않았습니까? 행정소송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해양 환경 영향 조사를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 허가를 불허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9년도 2월 달에 허가가 끝나는데 지금 내년에 시작해가지고 언제 또 이것을 그럼 연장을 또 해줘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현재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피해는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자료들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전번에 2010년도에 저희들 이제 패소한 경우도 결국은 그런 과학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패소하고 그다음에는 또 가장 결정적인 게 인근 주민의 증언 결국은 자기들은 피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지금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아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0년 11월에 대법원에 패소했으면 그에 따른 해양 환경 영향 요격을 준비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 방치했지 않을까 안 했었나.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또 다시 점사용 허가를 또 내줘야 되는 형편에 있다.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에 하나 또 소송 가게 되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또 패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현재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지금 영역 중에 있으니까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 결과 나오면은 또 그 결과 인용해 가지고 저희도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제 금산가책 스마트 그 육상 복합 양식단지 개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가중되어 부담되어 추진을 못했다 하는데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 봄에 그때 한 4, 5월경인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사실은 전람도를 통해 가지고 대단위 양식단지 약 한 그때 100만 평 규모 정도를 그쪽에 개발을 하려는 그런 제안서가 한번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는 제가 그쪽 어민들하고 그쪽 인근 주민들한테 좀 연결을 해드린 적도 있었는데
저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쪽에 지금 사실은 또 광역권으로 설정돼 있어요. 거기도요. 그래갖고 그 광역권 지역과 겹치다 보니까 보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제가 지금 부결 그렇게 그때 무산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차후에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세부적으로 좀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보고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제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뭐 실증 사업이라든지 R&D 사업으로 준비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전번에도 온 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외자 유치였거든요. 그때도요. 그러고 개발해놓고 자기들도 이제 분양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광역권 그 보상 문제나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무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기린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 5년 정도. 네. 금액과 그 몇 개소 정도 지원했는지. 지금 뭐 계속 그 전에 뱀장을 하든가 안 그러면 또 일반 뭐 지금은 이제 없앴습니다만 동작에 매기 같은 것도 계속 저희들 지원했었는데 금년에도 보니까 뱀장은 저희들이 사실은 계획은 좀 세웠었는데 조금은 그런 거 어제도 이제 뭐 농사 쪽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새로운 것에 좀 도전을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사실은 좀 우리 업에도 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 뱀장어도 손치 사업 좀 했죠. 네, 그것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 있고 네. 또 다른 기린업으로 지원한 것은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액 자체도 미비하고 양식을 하게 되면 대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뭐 몇 천만 원 지원해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타시구는 이제 기린업으로 어업인들 소득 증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향후 뭐 계획에 대해 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도 지금 친환경 양식으로 해서 2개소 20억 곡물 사업으로 가져가지고 지금 아직은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내년에도 또 그런 사업 발굴해가지고 곡물 사업하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2개소를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선정도 지금 안 돼 있죠. 지금 사업자는 선정됐습니다만 지금 부지 관계 때문에 부지가 확보 안 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공모를 한다든지 그것도 공모 사업으로 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공모를 하게 되면 일단 부지 선정이 먼저 되고 이제 사업자의 의지가 있는가 없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 지금 작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부지가 선정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이제 사업 부지는 선정해가지고 이제 올렸습니다만은 그 사업 부지를 또 다시 바꾼다는 그런 사업자 주장이 있어가지고 결국 두 군데 다 그런다 이 말씀이에요? 예, 현재 부지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해가지고 지금 개발행위가 신청 들어가 있는 걸 상태로 알고 있고요. 한 군데는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소유자하고 매입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되고 있는 데는 언제 되는 거는 아직도 모르겠네요. 말은 금년 말 안에 될 거라고 전번에 이제 측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아직 지금 구체적으로 계약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그 지원 사업으로 지금 20억 지원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국비하고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20억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양식 종류 어류에 따라 좀 틀리는데 양식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우리 보면 그 새우 양식장이죠, 두 군데가. 한 군데는 친환경 새우 양식이고요. 또 하나는 발효류 종묘 생산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다른 양식도 지금 양식을 보면 우리 서해안 쪽 봐도 영광이나 고창이나 양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군은 무한히 반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미비합니다. 좀 신경 써서 우리 수사인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 질문하시는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어민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